누구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강하죠.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많이 보셨고, 진행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의외인 게 오늘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특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급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 그 이란 전쟁 때문에 제일 돈을 많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를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애초에 물량도 없고 그거는 뭐 유럽 쪽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경질유예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거는 두바이산 중질유잖아요. 그리고 두바이가 WTI, 그러니까 국제 표준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그림의 떡입니다. 왜 이 경질유가 안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의 모든 정제 과정 자체가 중질유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걸 경질유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질유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걔네들도 떼돈을 법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그걸 노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그 트럼프의 가장 주요 지지층이 텍사스 쪽의 그 원유업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총기업자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원유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의외로 지금 그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주가 지금 급등세를 타면서 시장에서 흐름이 강합니다. 대신에 오늘 반도체 쪽에 크게 급등을 기대했던 반도체 투자자들은 지금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후속 매수가 더 이상 안 들어오거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 많이 오를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돌파가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대체 에너지 쪽이 지금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미 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이 제일 강한 거는 신성 ENG입니다. 요거는 근데 덩치가 작잖아요. 예, 시총이 6천억도 안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고 실제로 지금 실제 대장은 아마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워낙 지금 기존의 흐름도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그냥 최고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미 주가가 6만 원 이하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이제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는 아직까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었고 또 지금 막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솔루션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솔루션 왜 안 오릅니까 이러시는데 하나솔루션은 사실 2월달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이게 지금 사실 덩치 제일 크거든요. 현재도 9조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OCI 홀딩스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상승이야 그쪽이 제일 강한 건 아니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강하죠. 근데 지금 사는 기준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 어제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CS 윈드인데 오늘 신고가 가고 있죠. 10% 장중에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대체 에너지 쪽의 흐름이 강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풍력 쪽도 얘기할 거 많고 하지만은 태양광 쪽이 이제 우리가 뭐 유가 고유가 때문에 오르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 이외에 태양광 업황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느냐 이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투자를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무슨 근거로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태양광 업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태양광 업황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침체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회복을 하고
그 상태에서 2026년에 전환기를 맞이할 거다라는 업황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설치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 정책적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띨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고유가까지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태양광 쪽의 업황은 거의 뭐 호랑이가 날개 단 형국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요, 초저가 시대의 종료입니다. 그 2025년까지는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가격이 쌌어요. 근데 이제 그 패널 가격의 하락이 이제 멈추고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를 반등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변수가 또 크게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최대 공급처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을 전격적으로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출 부가세 환급을 폐지. 이게 이제 2026년 4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 때문에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인 요건이고요. 국내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 지원 정책이 상당히 크게 커졌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 증가가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용 태양광 설치가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우세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산단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나 그 다음에 RE100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 RE100 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서 대한 그 구축의 금융 지원 강화, 이게 정부 지원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격 거리 규제거든요. 이게 사실요, 이격 거리를 특별히 어떻게 규제를 하고 막 이러는 것을 법령화 시켜 놓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바로 옆 공장에서 뭘 설치하면 이쪽에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뭐 안 될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서 반려가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에도 막 산 범면을 막 깎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우려가 있어서 허가를 잘 안 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자체별로 다 틀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 기준으로 딱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가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100m면 100m다, 뭐 200m면 200m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딱 정해져 버리니까 업체들이 이제는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걸 딱 규정을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계산을 해보고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딱 나오니까 설치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요. 수익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발전해서 그걸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100kW를 설치했을 때 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 그 지붕의 유휴 공간이 넓잖아요. 거기다가 국가 금융 지원 받아서 설치해 놓으면은 자체 전기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으면은 저렇게 팔아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양광 업종이 좋은 이유가 저런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한해 이제 월 예, 여기는 매출을 6천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4,200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2025년도에 꽤 많이 늘어서 수익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올해는 6천억 정도 보고 있고 수익 영업이익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은 사실 최근에 주가가 헤맸던 이유가 적자 상태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2025년 들면서부터 적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크게 우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하나솔루션입니다. 제가 이거 글을 적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늦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요게 핵심 매출사인데요. 여기서 지금 10년 계약으로 1조 4천억짜리 계약을 해놨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OCI 홀딩스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리실리콘을 OCI 홀딩스가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최대 경쟁국이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수출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이제 폐지해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4월부터 중국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OCI 홀딩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OCI 홀딩스는 단순히 이제 폴리실리콘 납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텍사스에 태양광 셀 공장 요게 이제 2026년 생산 목표죠. 그래서 요게 이제 되면은 일단은 그 하나솔루션이 최대 경쟁사가 돼 버리기도 해요. 그 참 이게 역설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 가정용 태양광 셀 판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CI 홀딩스도 그 사업 영역을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산이 6에서 7달러 킬로그램당.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지금 18에서 25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냐 하면은 품질 차이. 예, 이런 부분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미국에서는 이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이제 못 사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위구르 신장 지역의 노동자들을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사용을 못하게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국산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려면은 제일 많이 써야 될 게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이죠. 그래서 지금은 물량 품귀 현상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산 그러니까 OCI 홀딩스가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이 미국 내에서는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제품의 질도 있지만은 그 미국 법령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보조금 AMPC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제도인데, 여기서 지금 예상되는 게 7년간 약 8천억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얼마나 큰 효과냐 하면은,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미국산 부품 비중을 맞춘 제품을 사용해서 발전소를 지으면은 투자비의 10%를 추가로 돌려받는 에너지 커뮤니티 보너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어요. 전에 AMPC 때문에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는데, 이게 이제 2032년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OCI 홀딩스나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 태양광의 국내 정책 변화가 컸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올해 증가할 거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중국산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국내산 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꼭 한국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비중국산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폴리실리콘이 한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독점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즉 이란 전쟁 때문이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해 버리면서 태양광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이 태양광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차트상으로도 여러분들이 거의 거래를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IB 투자가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4,800원대, 여기가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4,800원대 대비해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들고 가는 게 짱이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의 상승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조정이 길어지지 않고 빨리빨리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들면서 이 아주 IB 같은 경우에 상한가 이후에 진행을 보시면은 수시로 이런 양봉이 뜨면서 매수가 빨리빨리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질질질질 계속 끄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금방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시간을 좀 늘려 잡거나 길게 보시고 대응을 가셔야 되고, 지금 이런 종목들처럼 수시로 이렇게 매수가 자꾸 들어오는 종목들은 후속 매수가 금방금방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서 난 못 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셔야 그게 수익 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수가 빨리 자꾸 들어와요. 지금도 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힘을 빼고 있었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지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기서 지금 수시로 매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태양광 쪽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늦진 않았다. 제가 조정 줄 때 분명히 매수 사인을 드렸지만은 오를 때도 아직까지는 늦진 않았다.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계속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팟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 내용은 제가 녹화를 해놔서 올릴 테니까 나중에 못 보셨던 분들은 나중에 그 녹화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팟 방송은 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예, 그때 예고 드릴 때 다시 또 참여를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 잘 보셨으면 또 다시 2번 한 번씩 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